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권 취업을 돕는 불스메이커입니다. 오늘 신한은행 지금 9월 10일이고요. 9월 10일에 찍고 있고, 오늘 신한은행이 시중은행 이제 마지막으로 시중은행 뭐 신한은행 안 뜨냐만 안 뜨나 안 뜨네 뭐 이런 소리를 하던데, 뭐 신한은행이 저는 못 뜰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 왜냐면은 찍은 거야. 내가 신한은행 인사담당자도 아니고 어떻게 알았겠어. 근데 다른 은행 다 하는데 신한은행이 안 뽑을 이유는 별로 없다. 그리고 게다가 제가 이전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올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금융권 시험 규모 확대라고 압박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안 하고 배긴다? 쉽지 않지, 그런 거. 이런 약간 정치적인 센스도 있으면 좋겠죠, 친구들. 그쵸? 아무튼 오늘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일단 나는 삼성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진짜 뭐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날 모르는, 처음 보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미 본 분들은 요거 지나쳐도 돼요. 삼성증권 출신이고요. PB 대졸 공채로 입사를 했었고, 작년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금융권 취업준비생 분들 돕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은행, 증권, 이 메인이고, 그 다음에 카드, 보험사, 뭐 운용사까지도 합격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몽이랑 승부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뭐 대표적인 서비스들은 크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링크를 달아드리겠지만 카카오톡으로 직접 연락하시는 걸 선호합니다. 이유는 크몽은 수수료가 비싸다. 그래서 만약에 크몽으로 저를 찾아오신다 그러면 저를 직접 그냥 카카오톡으로 찾아오시는 것보다 조금 불리할 거예요. 아시겠죠? 첨삭이랑 뭐 면접 코칭 이렇게 다 하고 있고, 1차, 2차, PT 면접, 세일즈, 뭐 토론, 최종 임원 면접까지 자소서 첨삭 단계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취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고, 취업 패키지가 아니라 또 단계별로 이제 필요하신 분들 돕는 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이제 대표 합격자들 영상 보시면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으니까 제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9월 10일 날 찍고 있는데, 이거를 아마 지금 이미 당장 보고 계시는 분들은 9월 10일 또는 11일 뭐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은 불스메이커 멤버십이란 뜻이겠죠.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시작은 미약하지만 몇 명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계속 한두 분씩이라도 이렇게 계속 새로 가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요거 지금 이 자소서 가이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상 이제 조금 있으면 면접 시즌인데, 면접 대비 영상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모든 영상 거의 올라갈 때마다 이 우리 지금 멤버십 분들은 먼저 시청한다. 그 기간은 비밀이에요. 하지만 이 상당 기간 먼저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리하게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감사하고,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아마 늦게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아니라 드실 텐데, 그분들도 멤버십 구독하시고, 우리 면접 대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이 가이드 영상도 고퀄리티로 만들어 드려요. 그래서 그거 먼저 보시고 남들보다 일찍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그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2,990원이 뭐야? 너무 싸. 나는 싸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금 초기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 자소서 가이드죠. 이거 자소서 가이드 영상인데, 이 첨삭 맡기실 분들은 가급적이면 마감 직전에 꼭 이렇게 마감 한 하루 이틀 전에 연락 주시는 분들 꼭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진행할 수 있을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아마 그 하루 이틀 전에는 불가능할 확률이 높고, 만약에 진행한다 해도 기존 첨삭 서비스보다 훨씬 더 불리한 가격으로 더 많이 지불을 하셔야겠죠, 당연히. 왜냐면 저는 이 긴급으로 첨삭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쓰는데 최소한 내가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초고퀄리티를 만들려면.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전에 주신다? 그러면 내가 물론 비용을 많이 내면 내가 고퀄리티로 만들어 드려요. 초고퀄리티로. 하지만 일찍 찾아오실수록 가격적으로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급적 빨리 찾아오셔라. 그리고 지금 이거 기업은행 이거 지금 기업은행 오늘 기업은행도 만들었는데, 이거 실황에 대한 영상 다음에 기업은행 올라갈 거예요. 근데 기업은행은 제가 조금 늦게 만든 편이라서 아마 멤버십 우선 성공개로 안 할 거고. 근데 내가 PPT 만들다가 이거 잘못 넣었네. 기업은행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실한은행이지. 실한은행 이 올해 지금 시중은행 마지막으로 떴어요. 그래서 이 채용 규모는 100명 정도라고, 100명 내외라고 나와 있고요. 9월 10일 날 오늘 떴고, 그 다음에 마감은 9월 22일 오후 2시니까 최소한 9월 21일 밤 12시 정도까지는, 늦어도 9월 22일 아침 새벽까지는 접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그리고 채용 규모는 100명인데 총 그 100명이 신입만 100명이 아니라 일반직, 비스포크, 특성화고 이렇게 총 100명이기 때문에 아마 추정을 하면 이 수도권 일반 회원이 두 자릿수인데 한 50명, 40명에서 50명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지역 인재는 한 30명에서 20명.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비스포크나 이 특성화고 전용으로 한 20명 정도 뽑지 않을까 싶어서 5, 3, 2 이렇게 5대 3대 2 비율로 뽑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느 이 회사나 어느 은행에 어느 금융권에 지원하시든 그 기업의 비전이나 핵심 가치를, 인재상을 알아두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인재상이나 핵심 가치가 곧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평가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되고, 심지어 이 신한은행은 뒤에서 보겠지만 핵심 가치 빠르게 다르게, 이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상반기도 나왔고 항상 거의 이 4개 문항 중에 하나 문항으로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이미 그 문항 파악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뒤에서 보셨죠.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 비전은 더 쉽고 편안한 새로운 은행이고요. 그 다음에 미션, 그룹 차원의 미션은 따뜻한 금융인데
별로 따뜻하지 않아요, 신한은. 제가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비전은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제가 개인적으로는 국민은행을 가장 좋아하지만 은행으로서는 그리고 채용 과정으로서는 근데 이 비전만큼은 신한은행이 가장 제 스타일이에요. 명확하잖아. 은행이 추구해야 할 가장 명확하고 쉬운 비전.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은행. 그래서 이 멘트도 제가 첨삭할 때 가끔씩 써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멘트예요, 비전. 이거야말로 은행이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다르게. 요거는 직관적이죠.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항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 중에 기업 분석은 나름대로, 제가 여기 자소서 가이드 영상에 기업 분석 영상은 따로 안 올리는데, 당연히 따로 하셔야 돼요. 기업 분석 영상은. 왜냐? 이 자소서 쓸 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면접 단계에서 기업 분석 다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신한은행의 강점이나 약점이 뭐라 생각하냐? 이런 거 물어볼 때 대답하려면, 당연히 기업 정보, 기업 분석은 되어 있어야겠죠. 근데 기업 분석 자료를 제 코칭생들한테는 드리지만, 지금 이 자소서 가이드 영상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지금 25년도 하반기 지원하실 때 특징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들은, 이 주요 실적들인데, 이 순이자 마진이죠. 이거 지금 다른 은행들은 대부분 이 저금리 국면에서, 금리 하락 국면에서 순이자 마진도 감소하는 경향이 보통이라서 감소를 하지만 이 신한은행은 우주 방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 위에 기간은 안 나왔지만 2022, 2023, 2024년도, 2025년도 6월, 그리고 2024년도 6월, 뭐 이런 식인데, 아무튼 시간이 지날수록 해마다, 금리는 빠졌지만 순이자 마진은 우주 방어를 하고 있다. 이 말뜻은 수익성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금리가 빠지는 국면조차에서도 이 수준이나 마진을 방어를 하고 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직원들을 갈아놓고 있다. 아주 수익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ROA로 나타나죠. 리턴 온 에셋. 요거 모르시는 분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반드시. 자산 대비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수익성을 나타내는 건데 님과 비슷한 같진 않은데 비슷한 이 수익성 지표예요. 근데 ROA가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 계속.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는 조금 다르게 수익성 강화에 아주 열을 올리고 있다. 이게 실적에서도 지금 나타나죠. 좋아요. 이렇게 돈 벌려고 지금 현행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고정이와 여신 비율도 안정적이에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말씀드렸지만 다른 은행 분석할 때는 보통 대부분 특히 지방은행은 이 고정이와 여신 비율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양극화 시대에 지금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해서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고정이와 여신 비율 대출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조차 금리가 빠지고 대출 건전성이 악화되는 국면에서조차 신한은행은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출 건전성도 잘 유지하고 있다. 그게 신한은행의 강점 중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 자소서에 그렇게 놓으실 분들은 놓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BIS 자기자본 비율도 시중은행 대비 항상 높아요. 이 최근 3년도 거의 항상 시중은행 평균보다 높았어요. 이 말뜻은 이 대출 건전성 그리고 자본 적정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이 더 중요할 텐데 이번에 신한은행 자소서 쓸 때 2025년 핵심 타겟 요거는 이제 2025년도 신한은행 중점 추진 사업 과제와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이 핵심 타겟들이에요. MZ세대 고객자산가 SME, 이 SME는 중소기업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이렇게 네 부류가 주 핵심 타겟인데 지금 이거 자소서 가이드 영상이지만 요거를 아마 이 신한은행 신한 세일즈 면접 이 명상 때 말씀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다시. 근데 어떤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요거 이 PT나 세일즈를 만약에 한다면 이 신한은행의 타겟 고객으로 주어질 확률이 높아요. 뭐 예를 들면 PT라면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한은행이 이 외국인 고객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PT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또는 이 SME 이 중소기업 고객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냐 이게 PT 주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핵심 타겟 관련해서 이거는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시중은행, 모든 지방은행도 공통적인 타겟이긴 한데 이거 외에도 뭐 시니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신한은행의 이 메인 타겟은 지금 올해 메인 타겟은 이 MG, 고액자산가, SM, 중소기업, 외국인 이렇게 네 가지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제가 문항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자기소개서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네 문항이고요. 총 3,600자예요. 800자, 800자, 1000자, 1000자에서 3,600자고요. 문항을 살펴보면 1번 문항 제가 표 펼쳐놨죠. 보통 자기소개서는 1번부터 제일 중요하고요.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덜 중요한 문항이에요. 일반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도 뭐 글을 읽을 때 맨 처음 부분에만 집중하잖아요. 맨 마지막이랑.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 부분이 보통 이 기업이 출제를 할 때, 자소서를 출제를 할 때 맨 처음에 나오는 문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자소서 평가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1번 문항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첨삭할 때 이 초안 받아보면 보통 1번만 봐도 이 정도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관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류 검토하는 인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한데 보통은 심지어 지금 신한은행 1번 문항은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죠. 핵심 경쟁력, 본인의 핵심 경쟁력이 뭐냐, 본인의 핵심 무기가 뭐냐, 이 은행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신한은행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1번 문항에서 본인만의 핵심 경쟁력과 그거를
그 경험한 사례, 역량을 발휘해서 성과를 낸 사례를 물어보고 있어요. 1번 문항에서. 그래서 이 4개 문항 중에 1번 문항이 가장 중요하다. 원래 1번 문항이 중요하기도 한데 신한은행에서는 1번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번에. 그래서 직무적합성이에요. 요건. 2번. 가치관이나 의견 대립이 발생했을 때 해결한 경험이 있냐? 어떻게 해결했냐? 그 경험을 얘기해달라. 조직적합성 문항이고요. 협업 역량이죠. 활력자예요. 3번 문항은 매년 매 반기마다 나오는 문항이고요. 핵심 가치, 신한은행 핵심 가치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여기 오른쪽 아래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요거와 관련된 실천 경험을 얘기해달라. 천재고요. 4번은 10년 혹은 20년 후에 본인이 그리는 모습이 뭐냐. 본인이 신한은행에서 10년,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것 같냐. 그리고 성장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냐.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전문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업금융, 개인금융 크게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고 개인금융 중에서도 뭐 여신, 수신, 외환, 퇴직연금, 뭐 투자, 펀드, 카드 뭐 온갖 게 다 있죠. 근데 그 각 분야별로 그 분야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그 커리어를 쌓아가고 싶냐 전문성을 요걸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천자.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 총 3,600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문항별 분류를 살펴보면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기업적 합성, 미래성. 그래서 아주 제가 말씀드렸죠. 직무적 합성, 조직적 합성, 기업적 합성 요 세 가지가 메인 평가 요소인데 이 메인 평가 요소를 골고루 배치시켜 놓고 동시에 4번 문항을 통해서 미래성도 중요한데 입행후 목표나 비전, 각오 요거 또 물어보고 있어서 문항 이 배분 기준이 아주 정석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시청은행 올해 지금 2025년 하반기 시청은행 문항 중에 자소서 문항 중에 가장 정석적인 문항이 아닐까 싶네요. 사실 우리은행 빼고 다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은행만 좀 이상하고 나머지는 이 물어볼 걸 물어보고 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죠? 자, 그리고 자소서 쓰기 전에 항상 세팅 단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요거는 자소서뿐만 아니라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합격하냐면,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뭔지 제대로 알고, 첫 번째, 그 두 번째, 그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과거 성과 경험이 있냐, 결국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도 마찬가지인데,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 이 자소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역량이 뭐냐, 그거부터 제대로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키워드가 제가 고객 중심 또는 고객 응대 역량, 영업력, 금융 전문성, 윤리, 준법, 정신 이 네 가지를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조금 더 풀어서 한 9가지로 나타내면 왼쪽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고객 지향성, 뭐 고객 중심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 협업 역량, 그 다음에 도전과 혁신, 윤리, 준법, 금융 전문성, 뭐 영업력, 문제 해결 능력, 소통 능력인데 결국에 이 네 가지를 압축시켜 놓으면 고객 응대 전문성, 영업력, 그리고 윤리, 준법, 정신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소서 쓸 때 1번부터 순서대로 쓰는 게 아니라 쓰기 전에 일단은 전체 흐름부터 조망하는 탑다운 방식을 적용하셔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저도 첨삭할 때 이렇게 적어놓고 해요, 항상. 그래서 문항 적어놓고 내가 어필할 역량, 내가 이 자소서, 이 친구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어떤 키워드로 역량을 뽑아내야 될까? 어떤 키워드를 뽑아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가지에다가 지금 맨 아랫부분은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신한은행 2025년 메인 타겟이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놔요. 요거 적어놓고 이 친구의 자소서를 읽어보면서 이 에피소드는 이 키워드로 여기 문항에 적정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소개 작성하실 때 그냥 1번부터 그냥 무지성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 문항에는 어떤 키워드로 어떤 에피소드를 써야지 이런 방식으로 먼저 큰 흐름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지만 그게 더 빠른 길이에요. 왜냐면 1번 적고 2번 적다가 그냥 그 에피소드는 2번에 적어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이런 경험 다 있죠. 저도 예전에 그랬었나? 모르겠어요. 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지만 나도 뭐 1번 썼다 지웠다 2번 썼다 지웠다만 이렇게 했겠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려면 결국엔 이렇게 전체 흐름부터 탑다운 방식으로 들어가시는 게 시간을 오히려 아끼는 길이다 라고 기억해 두세요. 자, 본격적으로 1번 문항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경쟁력,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항이고요. 직무적 합성 문항입니다. 요거 핵심 본인만의 이 행원 직무를 수행하는데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이 뭐냐, 그리고 그 경쟁력을 활용했던 과거 성과 경험을 알려달라. 플러스 가급적이면 가능하다면 그 역량을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발휘할지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번 문항을 풀어서 문항 의도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신한은행에 지원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서류를 통해서, 지금 면접은 아니지만 서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검증하기 시작할 거예요. 어떤 것들을 검증하냐? 1번엔 이렇습니다. 자, 당신은 회원으로서 필요한 역량이 뭔지 일단 제대로 아세요?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이 뭐라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당신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이 회원에게 필요한 역량 중에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역량은 뭐예요?
근데 그건 본인이 자신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우리가 읽고 본인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그 역량을 활용해서 과거의 성과를 냈던 경험을 통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에피소드를 읽고 이 지원자는 그 역량이 있는 게 맞구나 라고 납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에피소드를 반드시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에피소드? 역량을 활용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어필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걸 어필하셨으면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 부분에 그 역량으로 신한은행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까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 역량을 어필하시고 신한은행에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하실 때 신한은행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나 핵심 타겟 고객이 누군지 알고 그거와 관련된 이 내용을 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건 우리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나 핵심 타겟을 많이 확보하는 회원이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출제 의도고 지금 이 순서대로 문항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행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뭐냐? 고객응대, 전문성, 금융 전문성이겠죠. 그 다음에 영업력, 윤리중법, 정신. 이 크게 네 가지가 행원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니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냥 하나를 골라서 과거 에피소드를 생각하는 것보단 내가 과거에 성과 냈던 경험이 뭔지부터 아마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안 한 분들도 있을 텐데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서류 쓰시기 전에 이미 내가 가진 에피소드들이 뭐가 있나 파일로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됐어요. 그래서 이 역량을 이 키워드로 뽑아내야겠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키워드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과거 성과 경험이 에피소드가 뭐가 있는지 먼저 정리를 해두시고 이거는 전문성 스토리니까 1번의 전문성으로 어필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예시 볼게요. 이거 지금 제가 모든 가이드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건 거의 다 최종 합격자의 자소서, 제가 첨삭했던 최종 합격자의 자소서예요. 자, 보겠습니다. 핵심 경쟁력이에요. 제목은 알잘딱깔 센 장인입니다. 약간 이것도 요즘 안 쓰는 단어죠. 이거 작년 건데. 약간 아재티 나나 이것도 이제. 아무튼 이거 썼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최종 합격했다. 내용 보면 특유의 친화력과 세심한 관찰력으로 고객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다. 자, 제목 다음에 항상 이렇게 이 문항에서 어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를 두 가지식으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친구는 친화력과 세심한 관찰력을 어필했어요. 이것도 앞에서 고객응대, 전문성, 영업력, 윤리준법, 정신 이 키워드도 들어도 할 수 있지만 세심한 관찰력과 친화력 이게 결국엔 이 고객응대할 때 활용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뽑아내셔도 무방하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은행 국대서, 이 친구 국대서 했었어요. 그래서 은행 서포터즈로 영업점에서 근무할 때 항상 고객 니즈 먼저 파악하고 빠르게 문제 해결 도와드리고자 했다. 그래서 이 핵심 에피소드, 핵심 경쟁력을 활용하기 위한 에피소드를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나와요. 고객 입장 먼저 생각하고 니즈, 그리고 아르바이트 할 때는 세대를, 어떤 손님이 국물이 튀었으면 그거를 센스 있게 요청하지 않아도 먼저 물티슈를 갖다 준다든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고객에게 먼저 다가가고 세심하게 관찰하며 니즈를 충족시켜 드렸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나는 고객의 니즈를 섬세하게 포착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원의 자질이 있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핵심 경쟁력을 활용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을 이렇게 어필한 거고요. 마지막에 이 적용 방안 또 제시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디지털 금융 시대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이거 아마 이 자소서는 농협은행 거 따온 거예요, 제가. 농협은행 고객 특성상 고령층, 꼭 고령층이 많은 게 농협은행만의 얘기는 아니고 시중은행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이 장점을 바탕으로 이 고령층 고객은 좀 이해도가 느릴 수도 있고, 이해하시는데 느릴 수도 있고, 말이 잘 안 통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고령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세심한 관찰력으로 빠르게 파악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농협은행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 입행 후 적용 방안 또는 각오, 제시, 이렇게 이 구조로 여러분들도 써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갖고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도 신한투자증권 최종 합격자고, 요 문항이었어요. 신한투자증권이 본인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600자 분량이었는데, 요게 결국엔 지금 1번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 본인 핵심 경쟁력이 뭐냐, 이 질문이 결국엔 면접에서 우리가 신한은행이 본인을 채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해달라. 우리가 당신을 채용해야 될 당위성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영업력 기준으로 영업력 키워드로 어필을 했어요. 물론 이것도 제가 첨삭한 거고요. 대담한 소통, 값진 4명의 고객 성과. 그래서 핵심 메시지를 보면 PB의 본질은 결국 영업에 있다 생각한다. 항상 내가 얘기하는 거. 특히 증권사 PB한테 증권사 PB는 금융 전문성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영업력이다. 결국엔 PB도 영업이다. 사실 대부분의 금융사 이 직무들은 영업 베이스예요. 물론 주니어 때는 서류 작업 하지만 보통 과장급부터는 영업에 실전에 뛰어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PB는 일단 주임 때 입사하자마자 거의 1년 내로 영업 시작하기 때문에 어쨌든 PB는 결국엔 영업이다. 그리고 여러분 행원 지원하시는 분들도,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고객 응대하고 영업해야 돼요. KPI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행원의 본질은 결국 영업에 있다. 근데 약간 행원의 본질은 영업에 있다.
라고 하기보다는 행원의 본질은 고객 응대에 있다, 고객한테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은행 버전이긴 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신한투자증권 증권사 이 합격 자소서이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PB의 본질은 결국에 영업이다 생각합니다. 결국에 여기서 제시하고 싶은 게 영업력이겠죠. 딱 읽어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자소서 작성하실 때 제목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 이유는 재참석하다 보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내용이 중복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중복이 아니라 일부러 써놓은 거고, 아래에서 할 얘기를 이렇게 제목 다음에 한 3줄, 2줄에서 3줄 정도로 미리 이 요약을 서머리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자소서를 읽는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에 또는 뭐 하루 일주일에 걸쳐서 수백 수천 개의 자소서를 봐야 돼요. 근데 읽기 싫겠어요? 읽고 싶겠어요? 기본적으로 읽기 싫단 말이야. 뭐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소리 하는 것 같고 읽기 싫은데, 그럴 때 이렇게 핵심 메시지로 요약해서 알려주면 앞으로 무슨 내용이 나올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글을 읽는데 수월해져요. 앞으로 무슨 얘기, 이 사람이 무슨 스토리를 펼칠지 이미 알고 읽는 거랑,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부터 쭉 읽어야만 이해가 되는 상황이랑 뭐가 더 쉽겠어요? 당연히 맨 처음에 요약해서 앞으로 이런 얘기가 펼쳐지니 참고하세요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게 더 인사 담당자, 읽는 사람을 이렇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이렇게 핵심 메시지 배치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타 증권사 PB 인턴십, 이 친권사, 그게 무슨 증권이었지? 아무튼 이 친구가 증권사 PB 인턴십을 했었어요. 그때 이 사무실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고객과 직접 만남을 통해서 영업 역량을 키우고 노력을 했다. 자, 구체적인 에피소드 이제 나옵니다. 아파트 단지에 뭐 2030 세대가 줄을 이뤘다. 그때 주민을 주요 타겟으로 인터뷰 진행했고, 뭐 과감한 시도했다. 근데 상속 증여 이 니즈가 있었는데 부유층이 많았대요, 그 지역에. 그래서 상속 니즈, 보통 이제 자산이 많으면 상속 증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속 증여와 그리고 투자, 절세, 세미나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4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이렇게 핵심 경쟁력이, 이 친구는 영업력과 도전 정신 또는 뭐 친화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결과 4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했다. 이렇게 핵심 경쟁력을 활용한 결과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이제 그래서 이 친구는 PB로서 이제 입사한 다음에도 PB로서 적극적인 세미나 참여 및 네트워킹을 통해서 고객 유치와 자산 관리를 성공적으로 이끌 자신이 있다. 왜냐? 난 영업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가 이 문항에서 핵심 메시지로 전한 건 영업력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나는 영업력이 있으니까 나는 신한은행에 또는 신한투자증권에 고객 확보, PB로서 고객 확보하는데 자신 있다. 그러니까 날 뽑아달라. 이렇게 어필한 거고요. 그리고 자, 신한은행 지금 중점 추진 사업 과제 다시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핵심 경쟁력을 신한은행 활용해서 신한은행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냐. 그거는 신한은행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나 또는 신한은행의 중점 타겟 고객을 확보하겠다는 쪽으로 작성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하려면 신한은행 중점 추진 사업 과제와 주요 타겟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요거는 2025년 중점 추진 사업 과제인데, 첫 번째는 본업 가치 혁신, 뭐 미래 향한 준비, 견고한 체질 구축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요거는 무시하셔도 되고, 핵심 타겟 고객이 누구냐? MZ세대, 그 다음에 고액자산가, SME 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글로벌이에요. 이 4가지 타겟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요거를 좀 전에 이렇게 한 친구가 만약에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작성을 한다면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작성한다면 이렇게 작성할 거야. 당시에 인턴임에도 4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건 영업력 덕분이었습니다. 이런 영업력을 활용해서 신한은행에서 고액자산가를 확보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양극화 시대의 PB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려면 WM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당연히 성과, 매출이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액자산가를 확보하는 게,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을 하는 게 일반 대중을 영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같은 노력으로 이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소리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은 매년 0PB 제도를 신한은행은 매년 0PB를 매년 선발하고 있다. 이거 2번 중국 내네. 못하다. 뉴리치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뉴리치 중심의 스타트업 대표를 타겟으로 확보하겠다. 어떻게 투자 세미나 IR, 그 다음에 지분 매각, 뭐 니즈 이런 걸로 통해서 확보하겠다. 그래서 대표와 그 회사의 임직원, 자산 관리까지 이어질 영업을 실행함으로써 신한은행 고객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영업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 제시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이 2025년 핵심 타겟이 지금 MG고 고액자산가고 중소기업이었죠. 또 글로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이렇게 타겟을 작성을 한 게 이 뉴리치와 고액자산가잖아요. 이거는 MZ세대기도 하고 고액자산가기도 해요. 동시에 스타트업 대표이기 때문에 SME에 해당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타겟을 설정한 건 이 3개를 동시에 타겟으로 설정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것도 뭐 이런 것도 스킬인데, 이 지원하는 은행의 핵심 타겟을 설정하면 좋은데, 이런 방식으로 그냥 고액자산가라고 하기보다는 MG이면서 중소기업 대표이면서 고액자산가인 경우 라고 쓰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그 기업의 핵심 타겟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글로벌 고객, 외국인 고객이나 해외 진출 뭐 이런 얘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4개를 다 타겟으로 이걸 다시 재구성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4명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영업력 덕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똑같죠? 이런 영업력을 외국인 고액자산가를 확보하는 데 활용하겠다. 자, 내용 볼게요.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창업비자 발급 건수는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산 규모가 큰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를 타겟으로 라고 바꿔놨어요. 이렇게 하면 MG이기도 하고 고액자산가이기도 하고 중소기업 대표이기도 하고 글로벌 고객이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센스가 있으면 더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센스가 나는 있기 때문에 첨삭을 잘하는 거고요. 자, 2번 문항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정리하면 타겟 고객을 명확히 인지하는 게, 그리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여기서 1번 문항에서 나는 고객 응대 역량 자신 있다. 이런 역량을 어필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한은행이 어떻게 활용하겠냐 할 때 타겟 고객을 MG로 하거나, 고액 자산가로 하거나, 아니면은 글로벌 고객으로 하거나, 중소기업 고객으로 하거나, 뭐가 됐든, 이런 방식으로 타겟 고객을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 타겟은 최대한 중복되면서 세분화될수록 더 구체성 있는 자소서가 됩니다. 2번 문항 보겠습니다. 조직적합성 문항이에요. 자, 가치관 대립을 경험한 적이 있냐, 그리고 그 가치관 대립을 해결한 경험이 있냐, 단체 활동할 때. 그래서 조직적합성이고요. 이 문항 의도를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은행이 개인이 일하는 게 아니라 팀 단위로 일하기 때문에 협업 역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타인이랑 마찰이나 갈등을 자주 일으키는 사람은 우리가 안 뽑을 거예요. 왜냐하면 뽑으면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 문항은 우리가 낸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함께 일할 만한 사람인지 알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문항을 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당신이 이 가치관이 다른 사람과 단체 활동을 할 때 겪었던 이 트러블, 문제 상황이 뭐였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당신이 입행하더라도 사람들이 일하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과 협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벌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사람인지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까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결하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서 팀워크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고 느끼셨나요? 교훈이나 느낀 점 또는 배운 점을 저희한테 어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그 느낌, 교훈, 배운 점을 활용해서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또는 어떤 자세로 임할지 각오나 포부 한마디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살펴보면 국민은행 저장합격자고요. 직구가 변화구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다. 약간 추상적이기도 하면서 무슨 말을 할지 느낌이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결국에는 정도를 걷는 게 이 커브길 편법 쓰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이 느끼시기엔. 그걸 의도한 거예요, 제가. 자, 내용 보겠습니다. 정도를 추구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생각한다. 이렇게 가치관을 소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편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올바른 방식을 추구하면서 단체 활동을 이끌어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내용을 서술할지 이 짐작이 가죠. 이 친구는 정도를 추구하는 자세가 있다는 걸 어필하려고 하는 친구고, 그리고 과거에 그 정도를 걷는 자세를 통해서 좋은 팀 성과를 도출한 경험이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도 유추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읽기가 쉬워집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학부 시절 지역 복지사업 실태조사 팀 프로젝트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막 시작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관련 담당 부처도 찾기 어려웠고 자료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이 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일부 팀원이 이 지역 주민 한 명씩 인터뷰하면, 자, 이때 뭐 했냐면 지역 주민, 이렇게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지역 주민 상대로 인터뷰를 해서 부족한 자료를 보완하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근데 일부 팀원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지역 주민 한 명씩 인터뷰하면 그 시간 너무 오래 걸리고 언제 다 하고 있냐. 이런 사람 있죠. 꼭 회방 놓는 사람. 언제 다 하고 있냐. 이런 반대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부 팀원은 효율을 중시하는 사람이겠죠. 하지만 저는 지역과 상관없는 외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다면 실태조사 프로젝트의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질 거로 생각했습니다. 자, 가치관의 대립이죠. 한 사람은 효율을 추구하면서 효율을 추구하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 친구는 정도를 걷는 자세. 그 외부 자료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서로 대치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대립 상황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 문항에서 정도를 걷는 자세를 배치한 이유는, 자, 여기 보세요. 이 신한은행 핵심 가치 3가지죠.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그리고 이거는 3번 문항에 나와요. 이 3가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실천했던 경험을 알려달라고 3번 문항에 나오는데, 거기서 만약에 빠르게를 골랐다. 그러면 3번 문항에는 빠르게가 있는데, 신속 정확이 있는데, 지금 바르게와 다르게도 이 신한은행의 중점 핵심 역량인데, 그걸 어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문항에서 어필한 거예요. 바르게로. 이런 스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게 핵심 가치가 아니고, 예를 들면, 핵심 가치가 5개였어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국민은행 영상에서 설명드렸죠. 본인이 만약에 문항에서 물어보는 거에 답변을 했는데, 어필 안 한 핵심 가치가 5개인데, 만약에 2번, 3번 문항에
핵심 가치 2개를 어필했는데 나머지 어필 안 한 3개의 핵심 가치가 있으면 그거는 나머지 다른 문항에서 키워드로 뽑아내시는 게 좋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신한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번 문항에서 빠르게, 바르게, 다르게 요 3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더라도 그 나머지 하나를 선택하면 2개는 선택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 2개 키워드 선택하지 않은 그 2개 키워드를 이렇게 나머지 문항에서 1, 2, 4번 문항에서 활용하시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이 문항은 이 문항은 분명히 조직적 합성 문항이었어요. 그쵸? 갈등 경험이 있냐? 그거 어떻게 해결했냐? 이 문항이었지만 정도를 추구하는 자세가 갈등 해결로 이어졌다고 배치한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이 이유와 같다. 어필 안 한 핵심 가치 중 하나가 바르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도를 걷는 자세를 조직적 합성으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대립상으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는 그냥 그렇게 오래 걸리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고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업무는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제가 제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는 작업을 맡겠다고 자처를 했고 또한 인터뷰가 부족하다면 개인적으로 추가 인터뷰도 진행하겠다고 설득했어요. 해결을 위한 행동이죠. 이게 다른 말로 키워드로 하면 솔선수범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에 모든 이 팀원이 함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예상보다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덕분에? 내가 솔선수범한 덕분에. 그래서 보고서 발표 후에 정직함과 완성도를 인정받아서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결과나 성과를 제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훈이나 느낀 점, 배운 점을 어필하라 했죠. 이 경험을 통해서 정도를 지키는 것이 편법을 쓰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훈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에서도 정도를 걸으면서 고객과 동료의 신뢰를 쌓아가는 행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입행 후의 각오나 포부 또는 적용 방안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구조로 이번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3번 문항이에요. 방금 조금 전에 설명드린 핵심 가치 기업적 합성이에요. 당신이 우리 기업의 문화와 인재상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묻는 문항이 3번 문항이고요. 신한은행 핵심 가치는 바르게, 빠르게, 다르게 이고요. 이 중에 하나를 실천했던 경험을 제시해 주세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천자고요. 자, 바르게는 정도, 방금 설명한 정도를 걷는 자세 이런 것도 있고 윤리의식, 도덕성, 준법정신 이런 게 다 바르게겠죠. 빠르게는 신속한 적응력 또는 학습력 뭐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또는 빠른 실행력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다르게는 차별성, 뭔가 창의적으로 내가 기존에 없던 아이디어를 제시하던가 아니면 뭔가 창의성,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다른 결과를 냈다든가 아니면 또는 이건 협업 역량이기도 한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함으로써 어떤 좋은 이 성과를 냈다. 이런 식으로도 다르게를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항의 의도는 당신은 신한은행 인재상 핵심 가치에 부합하는 사람인가요? 이 3가지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인지 검증하겠다는 뜻이에요. 합격 자소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다 최종 합격자고요. 신한은행 거예요. 신한은행 이게 2024년도 하반기랑 2025년도 상반기 걸 제가 가져왔어요. 다 합격한 자소서고 다 최종 합격해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모션 제안에서 중식당을 프랜차이즈 1위에 올리다. 내용 보겠습니다. 중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새로운 프로모션 제안에서 매출 130% 끌어올린 경험이 있다. 이게 핵심 메시지죠. 이걸 딱 읽으면 새로운, 그러니까 색다른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프로모션 제안에서 매출 끌어올렸다. 이 사람은 신한은행에 입행하더라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로 매출 개선을 이끌어낼 사람이구나 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심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상황이 제시됩니다. 당시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겼고 매출 매장이 급격히 떨어지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저는 이 사장님한테 고량주 프로모션을 제안했습니다. 이 고량주 프로모션이 뭐냐면 기존에는 이 고량주 시킬 때 안주 할인이나 뭐 세트 메뉴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고량주를 주문하면 탕수육이나 뭐 깐풍기나 이런 요리 메뉴를 세트로 제공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였어요. 그리고 이거를 제대로 도입하기 위해서 보통 프리미엄 고량주는 고가이기 때문에 수십만 원에 이 고객이 도전해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CM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영업력도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세일을 해야 되는지도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니까 도전정신이나 실행력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하나의 에피소드를 어필하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읽으면서 물론 표면적으로는 하나의 핵심 메시지를 제시하겠지만 읽으면서 이런 다양한 은행원한테 필요한 다양한 역량들이 느껴질 수 있는 자소서가 좋은 자소서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했다. 키워드는 다르게였다. 또는 지금 다르게만이 아니라 다르게 새로운 프로모션 요게 다르게로 제안했지만 지금 여기서 어필하는 건 고객 중심의 태도도 될 수 있고 도전 정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중복되는 약간 다양한 키워드를 어필할수록 좋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표면상으로 드러내는 어필할 메시지 핵심 역량은 한 가지여야 읽는 사람이 제대로 명확하게 핵심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 이렇게 은연중에 이 어필하고 싶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은연중에 이렇게 은근히 잔잔하게 어필하시라는 뜻이에요. 대놓고 처음부터 핵심 메시지에 저는 고객 중심 자세와 도전 정신과 영업력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를 제시할수록 이 글이 산만해진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시할 때는
핵심 메시지에 키워드 하나만 제시해라. 아시겠죠? 그래서 또 뭐 했어요. 뭐 했고 그 결과 매출이 전월 대비 130% 상승했고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 중에 1위를 기록했다. 성과와 결과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고객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량이 내 강점이다.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 다르게 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은행권 최초로 고객 만족 센터도 설립하고 디지로그 브랜치도 도입해서 이렇게 새로운 금융을 제공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이고요. 신한은행 로열티를 강조를 했는데 여기 넣는데 이번에 이 3번 문항 그 빠르게 다르게 해서 꼭 이 구조로 설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선택사항이에요. 굳이 여기 신한은행 로열티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행원이라면 이 더 나은 상품을 제안하고 색다른 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 경험을 통해서 느낀 점이나 교훈, 배운 점 또는 본인이 어필하고 싶은 메시지를 신한은행에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나 각오,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신한은행이고요. 최종 합격자 자소서입니다. 이 친구는 내가 이걸 왜 보여주냐면 보통은 3개 중에 하나만 어필하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만 어필하라고 알고 있을 거야. 네, 잠깐 커피 좀 마실게요. 대부분은 한 가지만 어필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사실 선택사항이긴 한데 내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하나의 문항에 하나의 핵심 메시지와 하나의 근거 사례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참석했고 다르게와 빠르게를 동시에 어필했어요. 이것도 보통은 하나만 어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를 이 정도로 어필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으로 어필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거 보시고 이것도 괜찮다 싶으면 두 가지를 동시에 어필하는 것도 괜찮아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산만하지 않아야겠지. 같은 소재를 갖고 두 가지를 어필하셔야 돼요. 만약에 두 가지 소재를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 3번 문항의 에피소드가 두 개로 제시하면 여러분들은 산만한 자소서를 작성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키워드를 어필을 하려면 하나의 에피소드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두 개로 욕심내서 할 거면 그거는 지켜줘야 된다. 왜냐? 두 개 에피소드 두 개를 제시하면 산만해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읽는 사람 입장에서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내용 보겠습니다. 신규 배달의 홍보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친구는. 그때 빠른 실행력으로 성공적인 고객 유치를 했다. 자, 이게 핵심 메시지죠. 두 번째,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합니다. 당시에 어떤 메뉴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작위로 할인 쿠폰을 배포하느라 이거 효율도 낮고 가입률도 낮았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옵니다. 서울시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을 분석해서 이들을 타깃으로 활동하기로 결정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결정적인 행동이었다.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제시했고요. 이 키워드는 다르게도 될 수 있고 하죠. 그리고 고객 중심 또는 전략적 사고 또는 디지털. 왜냐하면 이 상권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기 때문에 굳이 풀어내자면 디지털 역량도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대단한 디지털 역량은 아니겠지만 그 결과 쿠폰 수령률이 80% 이상으로 급증했고 일평균 가입자 수는 기존에 대비 4배나 증가했다. 그래서 단기간에 높은 성과를 냈다. 그래서 빠르게도 어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나 결과를 제시하고요. 그 다음에 배운 점, 느낀 점, 교훈 나와야 된다 그랬죠. 이 경험을 통해서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면 새로운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해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또한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역량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점을 배웠거나 또는 어떤 점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경험을 활용해서 신한은행에서 남들과는 다르게 타인보다 빠르게 고객 유치를 성공시키겠다. 어떻게? 이 뉴리치 스타트업을 대표를 앞에서도 설명드렸죠. 뉴리치 스타트업 대표를 타겟으로 해서 이 고객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신한은행에서 이 역량을 활용해서 어떻게 적용할지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4번 문항이에요. 미래성이고요. 입행 후 목표예요. 조직 적합성, 기업 적합성, 직무 적합성, 미래성, 필요성과 차별성. 요게 이 전체 채용 과정의 핵심 분류거든요. 평가 요소. 그 중에 미래성이에요. 10년 또는 2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그려봐라. 어떤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싶냐. 당신은 입행에서 어떤 분야의 커리어로 전문성을 쌓고 싶습니까? 은행에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그 중에 본인은 어떤 이 업무에 조금 더 스페셜리티를 갖고 싶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천자예요. 그래서 이 문항을 다시 풀어서 문항으로 설명드리면 당신은 은행업 미래 트렌드와 신한은행 중점 추진 사업까지를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인구구조 변화나 금융 트렌드 변화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은행업 비즈니스가 바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신한은행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고 싶기 때문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10년, 20년 후에도 신한은행이 리딩뱅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신한은행을 10년, 20년, 100년, 200년 후에도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신한은행이 리딩뱅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또는 10년, 20년 뒤에 고객들에게 필요한 금융 서비스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필요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 중에 본인이 전문성을 키우고 싶은 분야를 하나 설정해서 어떻게 그걸 달성할 건지 계획을 제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업의 메가 트렌드가 뭐가 있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말씀드렸죠. 이팽호 목표나 비전 같은 경우엔 결국엔 은행업의 메가 트렌드를 알고 있냐? 그리고 그 메가 트렌드 속에서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은행업 메가 트렌드 10선을 제가 국민은행인가? 하나은행 영상에서 올려드렸었어요. AI, 뭐 플랫폼, 시니어, 디지털, 외국인, 금융, 비금융, 데이터 융합. 요거는 그거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냐? 빅블러 또는 인베디드 금융. 그리고 ESG, 데이터 기반, 리스크 관리. 그리고 금소보, 금융소유자 보호, 글로벌. 이 10가지가 거의 대부분의 은행업 메가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해당 분야 전문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돼요. 또는 실현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나 핵심 타겟 고객층을 통해서 이팽호의 전문성을 쌓겠다는 타겟을 제시해 주셔도 되는데 어떻게 하냐? MZ세대다. 지금 제가 2025년 실현의 핵심 타겟이 MZ, 고액자산가, 글로벌, SM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를 핵심 타겟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고객 평생 자산관리 전담 행환 또는 고액자산가나 패밀리 오피스 전담 PB 또는 스타트업을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문성을 갖춘 PB 또는 글로벌 프론티어를 개척하는 개척자의 전문성, 그러니까 글로벌 전문가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장악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전담 PB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다 신한은행 중점 추진 사업 과제 또는 핵심 타겟으로 연결돼 있죠.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2025년 상반기에 제가 참석했던 거고 합격 자소서예요. 제목, 휴가 때도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끊이지 않는 프리미어 전담 PB. 자, 프리미어 전담 PB. 여기서 이거는 뭐냐? 여기에 고액자산가요. 고액자산가 전담 PB.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신한은행 그 VIP 센터가 고액자산가 센터가 이름이 프리미어예요. 신한 프리미어. 등급이 있어요. 지점 이름도 프리미어예요. 자, 이거는 약간 다른 형식으로 제가 변형을 줬어요. 이거 실제 제출했던 이 첨삭본인데. 자, 이거 치고 소설을 써놨습니다. 행원 근무 20년 차. 5년 만에 여행을 떠난다.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중이다. 그때 프리미어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지금 가입할 만한 상품을 찾는 문이다. 마음 편히 여행 가나 싶었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 왜냐? 여전히 나를 찾는 고객들이 있기 때문이다. 상담을 마치고 뿌듯함과 보람을 느끼면서 비행기에 오른다라고 서설을 써놨어요. 제가 이걸 일부러 적어놨어요. 왜냐? 조금 변화를 주고 싶었거든요. 이거 참석할 때 내가 약간 감성적이었나 봐. 뭔가 갑자기 이 시상이 떠오르더라고. 그래서 이게 이것도 그때 문항이 뭐였냐면 20년 후에 본인의 모습을 그려라 라는 문항이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구조로 제가 작성하지 않고 이 첨삭본은 소설을 썼어요. 제가 소설. 앞으로 20년 후에 어떤 모습일지 그려보라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을 넣는데 이거를 그대로 따라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소설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적으면 읽는 사람이 얘 좀 신박하네 하겠죠. 누가 이렇게 적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약간 이 차별성을 줄 수 있는 포인트다. 그래서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것도 괜찮다 싶으면 차용하세요. 본인이 이거 해놓고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서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 있지만 뭐 다르게도 활용할 수 있지. 뭐 예를 들면 행원 20년 차 젊었을 때 만난 고객이 벌써 눈가에 주름이 자욱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사회초년생 대상으로 만약에 키워드를 제시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꼭 틀에 박힌 자소서는 오히려 차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신선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 합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 나옵니다. 휴가를 떠나도 고객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고객에게 필요한 신한은행원이 되고 싶다. 생활금고에서 이 친구 생활금고 이 근무 이력이 있었었는데 단골 고객이 5명이 넘었었다. 왜냐? 뭐 친절하게 뭐 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5번은 신한을 로열티로 적혀있는데 이거는 내가 뺐어야 되는데 잘못 들어간 거라 무시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 1번과 2번 1번과 2번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처럼 단골 고객이 늘어난 이유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이러해서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 안겨드려서 판매 실적 120% 초과 달성하고 6억 원 출자금 유치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유사 업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이 문항은 이팽호 목표나 비전이거든요. 근데 꼭 그거와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은근히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넣어놨었냐면 이 당시에 문항이 다른 문항에서 본인이 입행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냐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억지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 이렇게 안 넣으셔도 돼요. 뭐 했는지. 은행원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여기서 묻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안 넣으셔도 된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사항이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 이런 거 넣으실 필요 없어요. 이 문항에선.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신한은행에서 프리미어 고객의 자산 관리를 전담하는 PB로 성장하고 싶다. 이게 메인이죠, 사실. 그래서 새마을금고 근무하면서 겪었던 고액자산부 분들의 특징은
이 안정성 선호하고 세금에 민감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방카슈랑스와 같은 고액자산가 선호상품 제한하고 부동산과 세금 같은 폭넓은 자산관리 상담이 가능한 프리미어 전담 PB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 신한은행의 중점 추진 사업 과제 또는 타겟 고객인 프리미어를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이렇게 입행 후 목표를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구조로 제시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프리미어 전담 PB가 되겠다 하고 이렇게 끝내면 70점 정도의 자소서고요. 그 뒤에 이게 나와야 돼요. 이 문항에서는 그냥 비전만 물어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제가 첨삭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불스메이커가 이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작성했다면 이렇게 작성했을 겁니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 고액자산가 프리미어를 대상으로 하겠다. 자, 뭔 소린가 싶죠? 예? 외국인 고액자산가? 자, 이 친구가 제시한 건 고액자산가였어요. 프리미어 고객.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다운시킨 거예요. 타겟 세분화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자산관리 수행하겠다는 자소서는 누구나 쓸 수 있는 자소서거든요. 근데 고액자산가가 아니라 국내 거주 외국인 고액자산가라고 이렇게 타겟을 더 세분화한 자소서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아마 생각 안 해봤을걸? 국내 거주 외국인 정도는 생각해봤겠지. 근데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도 고액자산가를 타겟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본 사람 손들어? 손들어봐. 있으면 댓글로 남겨봐. 아마 없을 거야. 이런 식으로 차별화, 이게 세분화할수록 그 아이디어가 구체화되거든요. 그리고 그 자소서가 돋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뭐 고액자산가, MG, 시니어 이렇게 적지 말고 그 대분류 안에서 세부 하위 항목, 하위 이 카테고리를 나눠봐요. 고령자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게 영리치죠. 아니면 그냥 늙은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수도권에 사는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방에 그냥 은둔하고 있는 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타겟 대분류를 언급하지 말고 그 대분류에서 한 단계 더 다운시키는 소리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이 구체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돋보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적으면 심각하잖아요. 그 누가 국내 거주 외국인 고액자산가를 타겟으로 한다 하겠어요? 면접관들도 아마 심각해 할 거예요. 왜 하필 그 외국인 고액자산가를 설정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렇게 물어볼 거니까 나는 이렇게 적어 놓을 거예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기술 창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는 누적 7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평균 금융 자산은 10억 원 이상이지만 담당 PB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 언어적 장벽도 있고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담당 PB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 기회 요인입니다. 신한은행한테는 기회예요. 따라서 이들을 공략해서 신한은행 프리미어 고객수 확대를 이끌겠다라고 구체적인 이제 목표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 플랜까지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선 외국인 고액자산가 접촉을 늘리겠다. 그래서 국제학교 학부모회, 한남동 등 고급 주거지역 커뮤니티, 주한 외국인 상공회의소, 이런 이 고액자산가인 외국인이 몰려있는 곳에 가까운 곳부터 접근을 해서 네트워크를 쌓은 다음에 부동산, 절세, 스타트업, 사모펀드 투자 같은 이게 HUNW가 하이 넷워스 뭐 있어요. 고액자산가를 의미하는 이 단어인데 주로 증권사에서 많이 써요. 특히 삼성증권에서 많이 쓰던 단어였는데, 하이 넷워스,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고객이라는 뜻이고 고액자산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 넷워스 또는 울트라, 내가 여기 지금 잘못 써놨는데 UHNW인데 울트라 하이 네트워크, 하이 넷워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액자산가예요. 궁금하면 지금 이 영상 멈추고 찾아봐요. HNW 또는 UHNW라고 검색하면 고액자산가라고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이 단어도 썼으면은 대부분 이 금융권 현직자들은 아는 단어일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 안 써도 그냥 고액자산가라고 해도 돼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에요. 이를 통해 10년에서 20년 후에 신입 행어 때 만난 외국인 스타트업 대표가 국내 중견기업 CEO로 성장해서 다시 만나서 웃는 그날을 희망한다. 활용 점정을 찍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자소서의 마지막 문항의 마지막 문장은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적으면 뭔가 잔잔한 감동이 남겠죠.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이런 문장은 절대 GPT가 쓸 수 없다는 소리가, GPT 쓰지 말라는 소리가, 이런 감정이 살아있는, 감성이 느껴지는 문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GPT 흉내는 낼 수 있어도 그걸 읽었을 때 인간이 감동받을 수 있는 이 포인트는 인간만이 작성해낼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첨삭을 할 때 내가 필요한 이유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또한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소서는 인사 담당자한테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 담당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합격률이 높아진다. 그러려면 최대한 사람다운 냄새, 이 감정을 느끼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GPT나 제미나이 같은 이런 AI 기반의 이 자소서를 쓰면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써보신 분들은 안다. 자, 그래서 신한은행 자소서의 핵심은 이 수익성과 구체성이에요. 내가 이걸 말씀 안 드린 것 같구나. 자, 이거 설명을 드릴게요. 보자. 자, 제가 앞에 설명드렸죠. 신한은행은 지금 이 이자가 금리가 빠지는 국면에서도 수익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 말뜻은 이 직원들 갈아놓고 약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가 지원 동기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이 상생금융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상생금융. 잠깐만, 다시 넘어가서. 상생금융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랄까, 금융봉사활동 가서 이 금융 취약계층을 보면서 상생금융이 필요하다 느꼈다. 이런 식으로 지원 동기 작성해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다른 영상에서. 근데 신한은행은 상생금융보다는 수익성에 방점을 둔 은행이에요. 실제로 겉으로는 이제 뭐 신한웨이 하면서 따뜻한 금융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내부적으로는 아주 어떤 은행보다 수익을 좋아하는 은행이에요. 수익성. 실제로 면접에서도 은행이 왜 상생금융을 해야 되냐? 약간 공격식으로, 그리고 마음에 안 든다는 식으로 면접관이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합격자 중에 신한은행 지금 근무하고 있는 친구도 그랬어요. 신한은행은 상생금융보다는 지금 수익성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복지사업 또는 이 상생금융 관점에서는 그거는 그냥 외부에 PR하기, 홍보하기 위한 용도고 이 사회 브랜드 이미지 쌓는 용도일 뿐 실제 내부적으로 회원들이나 회사 차원에선 수익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어필하셔야 될 부분은 만약에 지원 동기, 여기는 지금 신한은행은 지원 동기가 없지만 다른 문항에서도 약간 상생 이런 쪽보다는 실질적으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내용을 어필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핵심 과제나 뭐 타겟 고객 이런 거를 제가 알려드린 이유도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신한은행에 돈이 되는 매출 기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확실히 어필하는 게 이번 신한은행 그리고 면접에서도 자소서도 마찬가지고 합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수익성과 구체성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바르게 요거는 핵심 가치. 그래서 이번 신한은행 자소서에서 중요한 건 수익성과 구체성이고 플러스 바르게 다르게 언급하는 건데 어필하는 건데 3번 문항에서 3개 중에 하나만 어필했다면 나머지 남는 2개는 다른 문항에서 어필하는 게 좋다. 그럴수록 합격 확률은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신한은행 자소서 봐야 되는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고 제가 청습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국민은행이 어제 끝나서 9월 9일 날 마감했죠. 그래서 어제까지 되게 바빴어요. 국민은행 문의가 많이 오기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신한은행도 문의가 오겠죠. 근데 만약에 첨사 혼자 쓰기 어렵다. 그러면 이 마감 직전까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빨리 나한테 맡기세요. 그게 훨씬 나아. 아시겠죠? 그래서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방법을 남겨드릴 테니 그걸로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요거 만약에 지금 멤버십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보시고 계신다면 아마 멤버십이 아니란 뜻일 텐데 이거 왜냐면 선공개 영상이기 때문에. 근데 아직 이 멤버십 가입 안 하신 분들 있으면 요거 가입해서 제가 이거 자소서 가이드 영상 끝나고 면접 시즌 전부터 이렇게 이 면접 대비용 이 가이드도 제시를 드릴 거거든요. 매크로 뷰 어떻게 설정해야 되고, 세일즈, PT, 토론, 임원 면접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올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영상을 계속 선공개로 보실 수 있어요. 이거 다 선공개로 올릴 거거든요. 올해는 이제부터. 그래서 미리 멤버십 구독해놓으면, 멤버십 가입해놓으면 다 남들보다 미리 면접 준비할 수 있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겠죠. 당연히 먼저 준비하니까. 그래서 멤버십 가입해두시고 나중에 혜택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2,990원.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신한은행 가이드 영상 여기까지고, 이제 이 다음에 바로 이 기업은행 자소서 영상 올릴 건데, 그거는 이미 좀 늦어가지고, 아무튼 그거 올릴 건데, 아무튼, 이거 다음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대비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그러면 바로 볼 수 있겠죠. 자,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이거 다른 은행 지원하시는 분들 또는 금융권 전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취업 성공하셔서 억대 연봉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곧 조만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